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경보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광주에만 500여 명이 넘습니다. 폭염은 수그러들 줄 모르는 가운데 폐지값은 갈수록 떨어져 더욱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당초 올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여성 배우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광주 연극계 인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로 인기 캐릭터 팽수가 위촉됐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만 10년이 돼갑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가로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역이전, 수도권에 몰려있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올해 안에 이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내년 총선이 끝난 4월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총선 또 물론 정치 일정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정부가 내년 되면 이거 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물 건너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광주와 전남도는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16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 성공 사례를 활용해 2차 이전에 긴밀히 대응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특히 공공기관 1차 이전의 대표적인 한국전력공사를 활용한 에너지 분야 관련 기관들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에너지 산업 관련 기관을 좀 유치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광주 전남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70여 개, 광주시는 연간 10,000명 이상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과 군공항 이전 등을 연계한 한국공항공사를 반드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핵심 유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또 신규 부지와 건축이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 부지를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선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광주 전남 정치권은 지난 3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전에 들어가나 싶었으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지역 이외의 국회의원들은 당장 자기 지역의 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보이는 것으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광주 전남의 대응 전략이 제대로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년 만에 폭염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했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높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치솟겠습니다. 밤사이에도 더위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광주에서도 밤사이 최저 기온이 26도 안팎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심각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바깥 작업은 최대한 삼가시고요. 특히 나홀로 농작업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한때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가량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도 밖에 나가 일해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인데요. 최근에 폐지값마저 떨어지면서 이들의 여름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74살 박만례 할머니가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갑니다. 수레에는 폐지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거리를 그냥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 폭염경보에 일을 나선 건 집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밥값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뭐 하던데. 내 아까는 하다가 이제 이걸 직접으로 본 거겠어. 81살 홍성주 할아버지도 아픈 몸을 이끌고 절절 끓는 아스팔트 위로 나섰습니다. 30여 년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일자리를 잃은 뒤 지금껏 폐지 줍기로 생계를 이어오는 홍할아버지에게 여름은 유독 힘든 계절입니다. 여기 또 이제 여름 보면 또 여름 또 벗어야 돼. 이제 땀이 젖은 게 계속 흘러온 게. 겨울이 낮에 훨씬 요새 같으면 아이고 이거 보시오 열이 얼마나 난가. 현재 온도는 35도 수준입니다. 리어카를 끌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지만 몸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있지만 폐지값 감소로 돈벌이는 신통치 않습니다. 50kg 수레를 끌고 와 받은 돈은 1,800원. 어르신 1,800원이야.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따르면 폐골판지 값은 지난해 7월 킬로그램당 136원에서 올해 7월 킬로그램당 72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졌는데 현장에선 이보다 더 적게 값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키로에 60원인데요. 그 전에는 키로에 100원, 150원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파지 가격이 떨어진 실정입니다. 올해 광주에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은 510명입니다. 폭염특보에도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힘겨운 여름나기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광주 지역 온열 질환자는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치고 지난해 여름철을 통틀어 20명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선운 2 공공주택지구의 LH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톤짜리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집안 기초 작업에 쓰이는 파일을 정리하던 중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현장은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된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배우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광주 연극계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2년부터 수년 동안 여성 배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모 극단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를 통해 지난해 6월 공론화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3주 만에 주거지에서 이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는 한편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모두 가진 보기 드문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서남사와 자연유산인 순천갯벌에서 이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2023 세계유산축전이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6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순천갯벌 갈대길에서 순천시장과 만났습니다. 축전을 여는 쉼 위드 비움 행사는 순천갯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프레셔스깅, 생태보호운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순천갯벌을 지키고 보존해 나갈 학생들이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였습니다. 순천갯벌이 지정되었는데 혹시 순천갯벌의 중요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90년대 순천만은 지금의 모습이랑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순천만 습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경지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갖추어진 연안습지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창, 고창, 신안, 보성, 순천 등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4개의 갯벌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순천갯벌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향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공연과 전시, 체험, 교육 등 친환경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9세기에 창건된 조계산 서남사는 3천여 점의 승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사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재승원 7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 서남사에서도 오는 4일 천년 불심길 위드 비움 행사를 시작으로 산사의 하룻밤, 산사 미식회, 공존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서남사 같은 경우에서는 만세루라는 곳에서 스님들의 생활, 그리고 복식, 그리고 먹고 자고 했던 그런 모습들까지 저희가 시민들이라든지 찾아오는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유산축전은 인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다라는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순천을 제대로 즐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강진군의 인구가 20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 같은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강진군이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강진군 병영면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이상준 씨 부부. 3년 전 서울에서 강진으로 내려왔는데 군이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새 집을 장만하고 근처에 카페까지 차렸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없지만 푸근한 동네 인심과 병영성, 함해 기념관 등이 있는 지역에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건 예전의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게 훨씬 저한테는 더 큰 그런 도시 아파트들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가지고. 한때 5만여 명이었던 인구가 최근 3만여 명까지 떨어지자 강진군이 대대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천지구와 금곡지구 등의 2,000세대의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350동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농사노촌 유학 입주민이나 귀농 귀촌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주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7세까지 지급합니다. 일자리와 동시에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지방 소멸에서 벗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만 갈대공원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 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쌀규리 3차 산업 연계를 위한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는 것이 민선 8기 강진군의 최우선 정책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감사한 정부가 윤희준 총장에 대해 해임 건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감사를 빙자한 호남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포럼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창의융합형 연구중심 대학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정부는 전임 정권이 설립을 도운 대학이라고 해서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을 초토화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대 해체 음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에서 직접 제작하는 전막 공연의 오페라 작품들이 부산 오페라 시즌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잇따라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클래식의 종합예술이라는 대작 오페라를 지역의 예술 공연장들이 참여해 무대에 올리면서 제작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개관할 부산 오페라 하우스를 운영하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부산문화방송 남휘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옥 같은 아리아로 익숙한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이 대작 오페라가 마치 한편의 뮤지컬 영화처럼 전막에 걸쳐 무대에 올려집니다. 부산에서 직접 제작하는 오페라의 향연, 그 감동을 이어가는 기획 2023 부산 오페라 시즌이 오는 8월과 9월에 걸쳐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그 서막을 여는 오페라 토스카의 제작은 부산문화회관이 맡았습니다. 진짜 그 배역에 정말 딱 알맞는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들이 그 캐스팅이 돼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어떤 토스카보다도 정말 좋은 그 훌륭한 연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금정문화회관은 이탈리아 낭만주의 최고작으로 꼽히는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콘서트 오페라로 부산 오페라 시즌에 방점을 찍습니다. 단순히 공연장 시설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예술 공연장들이 오페라 제작을 통해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 겁니다. 아시아의 문화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부산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 부산 오페라 시즌 공연 작품 모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부산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와 공연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올해 시즌 단원들은 일단 부산 주변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서 여러 이제 젊은 예술가들을 뽑았고요. 단원들이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시즌 단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 개관할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되는 부분들을 개발하고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제작극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극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부산 오페라 시즌과 함께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지역 문화예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충북 괴산군과 충주시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비가 많이 내린 것이지만 괴산댐이 발전용이라 홍수 조절 기능을 갖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은 지 60년이 넘은 괴산댐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산댐 원류가 발생했던 지난 15일 새벽, 당시 유입량은 1초당 2,680톤 정도였습니다. 1시간 반 정도면 괴산댐이 지닌 총 저수량 1,500만 톤을 채울 수 있는 상황. 결국 급격히 불어난 물은 괴산댐을 넘었고 하류에선 물난리가 났습니다. 발전용 댐인 괴산댐에는 홍수 조절 기능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괴산댐의 유형 면적은 671제곱킬로미터로 충주댐의 10분의 1 정도. 그러나 저수량은 1,530만 톤으로 충주댐의 0.5%에 불과합니다. 충주댐이 홍수 조절과 발전을 위한 다목적 댐인 반면 괴산댐은 60여 년 전 발전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괴산군은 홍수 조절이 없는 발전용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리 주체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물 관리를 전담하는 수자원 공사로 바꿔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우리 괴산 국민을 대신하여 한국히 호소드립니다. 괴산 국민들이 여름 장마 때만 되면 침수 걱정에 점점 건강하지 않도록 댐의 지수 능력을 키우는
리모델링 작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괴산댐 하류인 충주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달천에서 식수를 취수하는데 날이 가물면 물을 쓰기 어렵고 비가 오면 가뒀던 물까지 내려보내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놔두고 뭐 넘친다, 뭐 넘쳐도 안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넘겨서는 안 되겠다. 벌써 한두 번 거론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좀 근본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57년 건설 이후 괴산댐 원류는 1980년과 올해 단 2번이지만 6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년 만에 비슷한 사례가 오히려 더 큰 사례가 이렇게 일어나 버렸는데 그 6년 동안 아무런 보완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발전용 댐인 괴산댐. 역대급 집중호우가 내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제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다음 달 개막하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로 인기 캐릭터 펭수를 위촉했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귀여운 외모와 거침없는 입담으로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는 펭수가 SNS 등을 통해 디자인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2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다음 달 7일부터 디자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2달 동안 광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한 광주시가 사업 추진단 구성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광주 테크노파크, 한국관광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개 기관과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단 구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단은 핵심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의 협력 방안, 인재 양성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산업부가 추진한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서 자율차 부품 분야로 선정됐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쉽게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했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광주에서도 밤사이 최저기온 26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내내 더웠습니다. 심각한 폭염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바깥 야외 작업은 가급적 삼가시고요. 특히 나홀로 농작업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한때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소나기로 인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특히 화순의 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5도 보이겠고요. 영암에서도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35도, 순천의 낮 기온도 3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높은 물결이 해안가로 강하게 밀려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으로 피서 떠나시는 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까지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